봄봄봄. 봄이 왔어요, 여러분. 어때요? 애들도 개학했죠? 신난다. 네, 어제 뒷산으로 제가 이제 저희 집 강아지와 산책을 갔는데 벌써 꽃망울들이 머리를 내밀고 있더라고요. 이제 곧 예쁜 봄꽃들이 피어날 거예요. 네, 여러분의 삶도 봄이신가요? 갑자기 숙연해졌어요. 제 삶에 따뜻한 봄이 되어준 유사나, 그 유사나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선택 속에 있으셨어요? 무슨 선택? 아침은 뭘 먹을까? 교통편은 뭘 이용할까? 뭘 입고 갈지? 수많은 고민을 하고 오셨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는 수많은 선택 속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 부모는 어때요? 선택해서 태어나셨나요? 선택할 수 없죠.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저희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선택으로 인해서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저도 제 인생에 가장 큰 3가지 선택을 했어요. 네, 잠깐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 아이들입니다. 저는 세 아이의 엄마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어렸을 때 생각해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사랑은 참 많이 주셨어요. 근데 가난했어요. 그래서 전 늘 부족함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야지. 그럼 어때요?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보내고 싶은 이유 뭐예요? 좋은 회사 들어가겠죠. 그러면 주변에 좋은 회사에 들어가면 어때요? 주변에도 좋은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좋은 남자 만나야지. 저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거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좋은 대학 들어갔습니다. 네, 좋은 회사, 신문사를 제가 한 10년 정도 다녔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도 선택하셨잖아요. 선택 안 하셨나요? 끌려서 하셨나요? 결혼입니다, 결혼. 네, 만족스러우신가요? 저 로또였습니다, 로또. 만족해서? 아니,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남자만 믿고 살다가 이 예쁜 아이들, 제가 어렸을 때 부족함을 느끼며 살았듯이 얘네들도 그러겠구나를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선택을 합니다. 네,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영어 강사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그 일을 18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 30대, 40대를 열심히 바쁘게 그런 게 잘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보냈어요. 근데 어느 날 문득 남의 아이 가르치느라고 제 아이는 방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삶이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나와 남편의 시간을 팔아서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내 노후는 지금 안전한가? 이런 고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귀를 봤어요. 기억하라. 뭔가 다른 결과를 원한다면 뭔가 다른 일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걸. 그래서 저는 다른 걸 한번 선택해 보기로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 어때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위기는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져요. 바쁜 일상, 생존, 경쟁, 그리고 불안정한 취업, 그리고 고령화 사회. 이건 다들 공감하시는 키워드일 거예요. 그래서 직장인들 한번 볼게요. 저도 저희 아이가 좋은 직장, 지금도 그래요. 좋은 직장 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직장인들에게 희망 정년이 몇 살이냐라고 물어봤더니 대부분 희망이에요. 희망. 60에서 65세 정도는 돼야 된다. 그런데 현실적인 체감 정년 어때요? 50세. 10에서 15년이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막상 우리 아이들이 많은 학자금이 필요한 대학에 들어갔을 때, 늦게 결혼하신 분들은 중고등학교 갔을 때 정년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지, 나의 남편의 상황은 어떤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년을 맞이해도 앞으로 우리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50대 이상 10명 중 9명은 계속 일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영업 한번 볼까요? 자영업의 현실도 녹록치 않습니다. 가게를 차려놨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해요. 수입 적자 100만 원 이하를 받아가는 자영업자들이 50% 이상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월급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차려놨으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버티고 계신 분들도 자영업자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소득은 적고 위험은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노후 한번 볼까요? 앞으로 우리 100세 시대, 심지어 120세 시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월급 없는 4, 50년, 그 이유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최소 월 250에서 300 정도는 따박따박 들어오는 현금 수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련해 놓으셨나요? 저희가 그랬잖아요. 나의 노후는 어떡하지? 그 고민이 너무 되더라고요. 아이들 교육시키느라고 내 노후는 전혀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100세 시대, 이 100세 시대는 준비되지 않은 100세 시대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 1위래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저 아이 셋이잖아요. 저희 남편이 우스갯말로 그랬어요. 너 100, 너 100, 너 100. 그 300. 우리 노후는 됐어. 막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 어때요? 로봇하고 기계랑 경쟁해야 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대를 부모를 봉양하는 처음 세대, 그리고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마지막 세대. 그래서 마처 세대라고도 하고 더블 케어 시대. 부모를 봉양해야 되는데 장성한 아이들까지 봉양해야 되는 그런 세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막막하더라고요. 그러면 제 현실에서 부수입을 올릴 수 있는,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선택을 결심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나 이 그림 처음 봤다 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그러면 오늘 신규 안 오신 거예요? 아니면 이미 막 다 똑똑하신 건가? 오늘 이 자리에 이 그림만 제대로 이해하시고 가슴으로 받아들이신다라고 하면 분명히 다른 삶의 기회를 저는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물통이 놓여져 있고 수도꼭지가 놓여져 있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시간과 노동을 이 물통 수입, 그러니까 그때그때 돈으로 벌어가는 수입에 종사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어때요? 내 노동과 시간을 이쪽에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 안 쉴 자신 있으세요? 안 아플 자신 있으세요? 안 늙을 자신 있으세요? 내 시간과 노동력을 쓰지 못하는 순간이 오면 내 물통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부자들은 시간을 잠을 자는 동안에도 수입이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쓰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소득의 본면을 보면 이쪽 물통 수입은 제가 영어 강사 일을 18년 했다라고 했잖아요. 딱 그만두는 순간 그 다음 달부터 가차 없습니다. 안 줘요. 네, 수입이 바로 떨어져요. 그런데 여기 이 수입 분면에 있는 사람들이 직장인, 전문직 종사자, 개인 사업자. 뭐 전문직 종사자라고 하면 뭐 우리 의사들 만들면 좋죠. 변호사 뭐 이런 사자. 근데 그들도 자영업자예요. 물통의 크기는 다르겠죠. 하지만 물통을 나르는 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수입 분면을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수입이 증가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90% 이상이 원하는 건물주. 그래서 조물주의 건물주란 말도 있죠. 건물주 임대 수입 받고 그리고 뭐 능력이 되면 책도 쓰고 곡도 쓰고 근데 그런 능력이 아쉽게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쓴 로버트 기요사키가 현금 흐름의 4분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놓았는데 대부분의 물통 소득을 가져가는 분면이 내 노동과 시간을 맞바꾸는 이 분면에 있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95%의 인구가 5%의 부를 가져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산 소득을 가져가고 있는
5%의 인구가 95%의 부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수입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따박따박 들어오는 자산 소득을 만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만들지? 그랬더니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연금보험. 우리 공무원 아이들이 공무원 되면 어때? 요즘은 공무원 인기가 많이 사그러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그것도 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안정된 직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개인이 월 30만 원씩 30년을 부으면 100만 원의 자산소득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주식에 10억 정도 투자하면 100만 원의 배당 수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건물, 5억짜리 건물 정도 가지면 100만 원의 자산소득을 만들 수 있어요. 이거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30년 열심히 부으세요. 그러면 100만 원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런데 유산화에서도 퓨처 빌더 정도 되면 자산소득을 가져갈 수 있대요. 유산화 퓨처 빌더 이거 한 10년 걸리는 거 아니야? 100만 원 정도의 자산소득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집중하시면 3개월, 6개월만 해도 가져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들이 계속 네트워크 마케팅, 프로슈머 이런 단어들을 일컬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프로슈머가 도대체 뭐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돈을 쓰는 소비활동과 돈을 버는 생산활동을 동시에 병행하는 경제활동의 주체. 사람들은 누구나 다 돈을 써서 소비를 하더라는 거죠. 죽을 때도 돈을 씁니다. 네, 누구나 다 아는 게 소비예요. 그런데 돈을 썼는데 돈을 번대. 너무 좋지 않아요? 그게 프로슈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일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좋은 음식점, 맛있는 음식점 가면 정보 공유하죠. 음식점에서 돈도 주지 않는데. 그리고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경험도 공유하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소비도 하고, 그리고 좋아하는 브랜드에서 포인트도 적립하고, 이거의 키워드는 공유를 하면 캐시백을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돈을 못 벌어가고 있었어요. 어떻게 벌어가지? 그래서 프로슈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유통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집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집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걸 누가 연결해 주죠? 네? 네. 좀 연식 있는 분들. 중개사네. 에어비앤비. 네, 에어비앤비는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차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잠깐 차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연결해 주죠? 네, 우버. 우버도 차 한 대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맛집이 있어요. 근데 맛집 정보가 필요하고 맛집에서 먹고 싶은 사람. 우리 코로나 때 어때요? 가장 크게 성장한 회사. 배민. 네, 배민이 그걸 합니다. 그리고 무료 문자를 이용하고 싶은데 카카오가 무료 문자를 줍니다. 열광하면 다 이게 무료라고? 막 이러면서 처음에 카카오에 가입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카카오가 그 소비자들의 멤버십을 이용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택시, 대리운전, 은행 안 하고 있는 게 없죠. 그러면서 카카오가 굉장히 많은 수입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분면은 제조업자, 생산자, 서비스 업자라는 거고, 그리고 이 오른쪽 분면은 이걸 필요로 하는 소비자들. 그거를 이런 SNS나 이런 연결, 이걸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돈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때요? 세계 최고의 우수한 영양제를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좋은 우수한 제품을 이용해서 먹고 싶어하는 그런 소비자가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먼저 먹어보고 만족한 내가 연결해 주는 거죠. 저도 어때요? 이거는 어때요? 대기업들이 할 수 있는 분면에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저 같은 평범한 사람도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개인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프로슈머들이 돈을 쓰면서 돈을 벌어가고 있다. 그럼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수한 영양제를 만드는 회사, 그리고 이러한 제품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 먼저 만족한 내가 연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제품과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연결의 대가를 저에게 수입으로 주고 있어요. 나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가져가게 되면 이렇게 원하는 소비자와 좋은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를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소득을 얻어가는 비즈니스. 근데 어때요? 이 플랫폼은 저와 같은 개인이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 이유가 무자본, 무자격, 부업도 할 수 있고, 저도 유산화를 만나서 2년 반 동안 부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장도 필요 없고 매장도 필요 없고 창고, 제품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자산 소득을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정의를 찾아봤어요. 기존의 유통 단계를 배제하고 그 유통 마진을 줄여서 싼 값으로 소비자에게 환원해주는 시스템.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죠. 그런데 전 여기에서 깜짝 놀랐어요. 나로부터 시작된 유통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유산화를 9년 하면서 저의 유통망은 엄청 커졌죠. 이 시간이 지날수록 시간을 버는 일이 가능한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 그래서 이분은 미국의 미래 경제학자인 폴 제인 필저인데요. 1900년대에는 포드 같은 자동차 업계에서 백만장자가 나오고 2000년대에는 빌 게이츠 같은 컴퓨터 업계에서 백만장자가 나올 것이다 했어요. 어때요? 맞죠?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웰니스 산업 그리고 제조업자가 아닌 서비스 그리고 제조가 아닌 유통에서 거대한 사업적인 기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맞아 떨어져 가고 있죠. 그러면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프로슈머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는 유통의 한 방식인데 이걸 회원 직접 판매라고 합니다. 그럼 회원 직접 판매 지금 시장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를 봤더니 세계적으로는 211조 원, 우리나라만도 5.2조 원. 점점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5.2조 원이 잘 와닿지 않으시죠? 우리나라 그 라면 시장이 2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35%, 약 2조가 돈을 쓰며 돈을 벌고 있는 프로슈머들의 주머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미 들어갔다는 거예요. 저도 좀 가져갔습니다. 여러분들 가져가셨나요? 가져가셔야죠. 그래서 AI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하는 조건이 뭐야?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조건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제품, 서비스의 품질, 가치가 있어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모두 충족하는 그런 회사를 선택해서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찾았습니다. 그게 뭘까요? 유산화. 제가 선택한 회사 유산화입니다. 제 삶에 따뜻한 봄이 되어준 유산화. 회사 명만 봐도 그 깊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건강을 다루는 건강에 집착하는 전 집착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 회사라는 거죠. 네, 마이런 웬츠 유산화를 창립하신 창립 명예회장이십니다. 이분께서 철학이 모든 사람들이 질병 없이 고통 없이 건강한 삶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이분은 세포 배양 전문가이고요. 그리고 뉴트리션 업계에서 신망받는 그런 회사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글로벌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외국계 회사라고 해서 모두 다 글로벌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민을 가거나 아니면 뭐 실시간으로 국가 간의 수당을 공유를 받을 수 있어야 진짜 진정한 글로벌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유산화는 중국을 제외한 원 코드로 유산화가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에서는 원 코드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실시간 포인트가 공유가 됩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2003년도에 들어와서 지금 31년간 25개국에서 지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 과학기술국, 저도 유산화 하면서 알았어요. 이런 백악관에서 이런 연구를 한대. 무슨 연구? 장내 미생물 연구래요.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장내 미생물 연구를 하는데 이게 향후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릴지를 알아내주는 그런 연구라고 합니다. 이런 국가적인 연구에 유산화
연구진들이 같이 공동 개발하는, 그래서 여기 영어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 강사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 개인의 몸속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유전 정보가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결과를 밝혀내어 개개인의 맞춤형 건강 유지 방법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하는 게 이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네트워크 회사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예요. 각 매체에서 이렇게 병원을 소개해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6년 나스닥을 시작으로 해서 2011년도에 뉴욕 증시에 상장된 그런 회사입니다. 내가 이 회사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전문가들이 옆집 언니, 뭐 아는 뭐 누구 물어보지 마세요. 이 정말 전문가들이 이미 기업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다 조사해서 뉴욕 증시에 상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의약품 관련 제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해요. 뉴욕 증시 상장 자체가 굉장히 문턱이 높고 까다로운 상장 조건을 가지고 있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산화는 이미 여기에서 인정을 받고 있고, 그리고 포브스라고 하는 경제지에서 워렌 버핏의 투자 공식을 대입해서 앞으로 향후 지속 가능 성장할 회사들을 뽑았어요. 그랬더니 건강기능식품 회사, 그것도 네트워크 회사에서 유산화가 유일하게 이 이론에 부합된다고 해서 들어가서 기고가 되었죠. 대한민국 정부에 정식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자동차 나 면허증 있다. 대부분 이제는 면허증 없으신 분들이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면허증 갖고 이제 차를 이제 운전하려고 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보험 가입해야 되죠. 무보험으로 달리시면 그거 불법인 거 아시죠? 근데 자동차 보험도 종합보험이 있고 나 돈 없어. 책임보험만 들게. 책임보험만 또 들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직접판매공제조합은 종합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수판매공제조합은 책임보험 정도. 그러면 나머지는 어때요? 다 면허 없이, 그 보험 없이 불법으로 등록된 회사라는 거죠. 이것만 봐도 우리는 답이 나왔죠. 그런데 여기에 유산화는 직접판매공제조합의 번호도 들고남이 없이 제527호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보장해 주겠다. 사업자나 소비자가 피해를 봤을 때 회사에서 그 피해를 보상해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나라에서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안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 7년 누적 성장을 봤더니 유산화가 독보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시겠죠. 그리고 어때요? 우리 주머니에 나도 캐시백 좀 두둑하게 가져가고 싶으시잖아요. 7년 수당 지급 인원 누적 성장률에서도 가히 따라올 수가 없죠. 그래서 처음에 저도 유산화를 힘들지 않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원인이 이렇게 수당을 주는데 굉장히 공정하고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 자체가 세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지속적인 후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착한 회사라는 거. 그러면 회사 봤어요. 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아까 조건 있죠. 다 부합하는 것 같나요? 근데 제품이죠, 제품. 그러면 이 제품은 과연 내가 누군가에게 전달했을 때 내 손이 부끄럽지 않고 정말 어깨 프라이드 가지면서 전달할 수 있는 제품인가. 근데 이 회원 직접 판매 주요 제품군을 보면 1위가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제품이 영양제, 그리고 2위가 화장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73%. 이건 다 먹고 쓰고 바르면 없어지는 소비재. 그런데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보니 계속 지속적으로 꾸준히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영양제 하나 안 드시는 분 안 계시죠? 이렇게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품은 유산 네트워크 마케팅은 시간을 내가 들여서 시간은 버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품력이 탁월해야 해요. 제품력이 탁월해야 한다라는 건 재구매율 때문에. 탁월하지 않으면 어때요? 사람들이 재구매하지 않겠죠. 그런데 유산화는 이렇게 채우는 비타민, 그리고 빼는 비타민, 바르는 영양제,
이렇게 세 개의 군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탁월해서 재구매율이 계속 발생되는 그런 제품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굉장히 와닿는 부분이에요. 전문가들은 자체 생산 70% 이상은 돼야지 안전한 회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산화는 거의 모든 제품이 본사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받아먹는 헬스팩, 유산화 영양제 이것도 미국에서 라벨까지 붙여서 한국에 오는 거예요. 그럼 한국 지사에서 하는 건 주문 받고 배송해 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다른 동종업계 회사 제품들 보면 무슨 땡땡땡 라벨은 붙여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 제조원하고 수입원이 다른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이유가 제조원은 수입원은 땡땡땡 외국계 회사이지만 제조원은 한국의 어느 검증되지 않은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경우가 그런 경우라고 해요. 그런데 유산화는 전 제품 이렇게 본사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 건강기능식품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의약품 관련 기준을 준수하면서 이렇게 제품을 생산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건강기능식품 회사에서 연구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저는 이런 고민 별로 안 해봤거든요. 그럼 당연한 거, 난 유산화를 만났으니까 다들 그러겠지. 근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한 명, 세 명이면 많대요 또. 그런데 유산화는 어때요? 심지어 각 분야에 내놓으라 하시는 연구진들 150명이 넘는 연구진들이 우리가 먹는 헬스팩 한 포를 연구해서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R&D, 연구 개발에 지속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는 회사가 유산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지난번에 사업 강의할 때 들었는데요. 요때 그 연구 개발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 보시죠. 요때가 저희 인텔리전스 테크놀로지 기술이 발생했을 때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 인텔리전스 테크놀로지 기술 저희는 이거 발표됐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시황이 찾던 불로장생이구나 이 생각을 했었어요. 심지어 이렇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세포에 계속 젊은 세포를 만들어내는 영양 보호 재생, 그래서 가히 항산화 영양제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자는 제가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유산화 사업성 있구나. 단 1도 없이 일 고민도 안 하고 선택했던 기준이에요. 북미 쪽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1, 2년 내고가 아닌 3, 4년에 한 번씩 20년 동안 꾸준하게 이렇게 영양제들을 수거해서 영양제 비교 기준을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여기에 등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그런데 이 책자에서 가장 좋은 비타민으로 지금까지 인정을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영양제 중 심지어 독성과 효능 부분에서 가장 큰 평가를 받고 있는 영양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도 계속 신뢰받는 회사로 이렇게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PDR-CPS 이거는 미국의 내과 의사 처방 열람전과 약전인데요. 의사들이 영양제를 처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등재가 된다라는 건 동물 실험이 아니에요. 임상 실험을 거쳐야 등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유산화 사업 참 쉬워요. 화나셨어요? 어려운데? 이렇게 얘기해요. 왜? 먹여보면 효과가 나니까. 이런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다니면서 상 한번 받기도 어렵잖아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렇게 수상을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만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꾸준히 5년 연속 헬스팩 비타민 부분 수상을 받고 체중 제조 부분에서도 3년 연속 수상을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세계적인 스포츠 선수들이 믿고 선택하는 회사가 유산화입니다. 전 세계 수천 명 선수들의 선택. 우리 이제는 어때요? 이정우 선수 너무 감사하죠. 야구 잘해가지고 메이저리거 가서 그냥 이정우가 먹는 비타민이에요. 저는 요즘 그 한마디 하거든요. 근데 다 이정우가 먹어요?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정우 선수가
잘해가지고 이 유산화 제품 후원한 게 아니라 어때요? 인터뷰 했잖아요. 6년 계속 성장했을 때부터 저를 도와준 게 아니라 유산화와 함께 성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다른 선수들이 달라고 한대요. 그래서 권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이 사 먹기도 하고. 이정우 선수의 픽 유산화 영양제입니다. 자, 우리 이거 너무 편하게 집에서 받아 먹죠. 근데 이 헬스팩, 이 유산화 제품 아까 제가 쭉 말씀드렸잖아요. 이 한 포에 담긴 정성과 이것들을 생각하시면 기도하시면서 드셔야 될 거예요. 어때요? 이 마이런즈 박사님의 비전과 철학으로 이런 어마무시한 기술력으로 그리고 이런 품질 가이드라인을 자발적으로 준수해서 이렇게 세계적인 스포츠 선수들 인증, 객관적인 인증을 받아서 어때요? 내 입에 털어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제품을 제가 컨벤션에 갔는데 마이너엔치 박사님이 연설 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상점 매대가 아닌 사람을 통해서야 그 가치가 전달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2조 원 풀렸대잖아요. 내 주머니에도 좀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과연 돈이 될까? 됩니다. 네,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는 첫 번째 공정한가를 보셔야 돼요. 회원의 유형을 보면 그냥 나만 먹고 나 건강해질게 라는 소비자. 저는 좀 얌체 같아요. 왜 당신만 건강이죠? 그런데 이 좋은 제품을 주변에 알리면서 알렸더니 어때요? 캐시백을 주겠대요. 그러면 뭐 선택하셔야 돼요? 먹기만 하지 말고 알리셔야죠. 왜 좋은 거 나만 먹어요? 얌체. 네, 이거 선택하셔야죠. 그래서 유산화 보상 플랜, 돈을 가져가는 보상 플랜의 9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주정산 주지급, 바이너리, 단계 제한 없이 실적 무한 공유, 3개의 BC로 시작할 수 있고 소실적의 20% 동일 지급, 자녀 실적 무한 2월, 추가 BC를 통한 수익 극대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너스. 근데 이게 어때요? 자자손손, 나로부터 시작된 유통망 인정해 준다고 그랬죠. 근데 그 유통망을 어때요? 나만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자자손손 대대로 무한 상속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번 찾아볼게요. 정의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정산 주지급. 전 세계 동시 아침 지난주에 한명 헬스타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은행문이 열리기 전에 받는 수당. 금요일 오전 은행문이 열리기 전에 딱 들어옵니다. 일요일 자동 주문 포함해서 토요일 오후 1시까지의 매출을 그 다음 주 금요일 수당으로 이렇게 따박따박 매주 주급으로 주고 있습니다. 주급으로 받으니 52주 주급으로, 그러면 월급으로 따지면 13번 월급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한 달 더 행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이너리 방식. 이거는 자전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전거 2바퀴죠. 이렇게 2갈래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습니다. 나로 시작해서 이렇게 2갈래로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양쪽의 좌우에 새로운 소비자나 사업자를 구축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 나가는데 여기에 단계 제한 없이 실적 점수 무한 공유. 그래서 이렇게 맨 아래에 배치된 사람의 실적까지 나에게 공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비즈니스 시작 방법은 1개의 가게로 시작하실 수 있고 3개의 가게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1개의 가게와 3개의 가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봤더니 1개의 가게는 내가 가게가 하나니 2라인이 성장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2라인을 성장시키면서 한 번 캐시백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3개의 가게는 2갈래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으니 4개의 라인을 성장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내 2호점, 내 3호점에서도 캐시백을 가져갈 수 있고 1호점 가게는 어때요? 보너스 가게. 그래서 같은 노력으로 수입은 2배 이상 차이 나는 게 3개의 가게의 매직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대부분 3개의 가게를 선택하시죠. 그리고 네 번째, 소실적의 20%를 동일하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전에 7년간 누적 그 수당 지급 인원 보여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저는 이것도 굉장히 많이 큰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뭐 9년 전에 시작했으니까 너는 20% 가져가고, 지금 시작했으니까 3% 가져가고. 근데 대부분의 네트워크 회사에서 이런 퍼센테이지로 수당을 계산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유산화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먼저 시작했건 늦게 시작했건 20% 동일하게 후원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좌측 그룹 실적 1,500점, 우측 그룹 실적 1,000점이라고 했을 때 소실적이라고 했잖아요. 소실적 1,000점의 20%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좌측과 우측의 차이점이 500점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동종업계에서는 이거를 프레시아웃 시킨대요. 마감을 한다는 거죠. 근데 아까 정산이라고 그랬죠. 정산을 받고 남은 포인트는 그대로 이월을 시켜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재기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은 실적 1,000점으로 20% 수당을 계산했더니 이렇게 주급 23만 원. 이거를 4번 받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퓨처 빌더의 권리소득을 가져가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 실적 2월, 아까 얘기했듯이 이 남은 500점 그걸 없애지 않고 그대로 그 다음 주에 후원수당 계산해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6번째, 단계 제한 없이 실적을 무한 공유해준다라는 거.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내가 이렇게 단계를 내려가는데 단계에 다 멋진 파트너들 나오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그 사람의 환경에 맞게, 현실에 맞게 그러지 않은 경우들이 또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계 제한을 해서 그 밑에 정말 멋진 대박 파트너가 나왔는데 공유를 안 해주겠대. 그럼 어때요? 너무 억울하겠죠. 그런데 유산화는 단계 제한 없이 실적을 무한 공유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내가 3개의 가게를 가지고 1호점, 2호점, 3호점을 냈어요. 그래서 2명의 라인을 후원하고 성장시키면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유산화를 시작하면서 저는 저만 먹고 건강해지고 싶지 않았어요. 사업의 기회와 이 건강의 자유를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 선생님에게 알렸죠. 그랬더니 어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품력이 탁월하니 먹여보면 효과가 나온다니까요. 그랬더니 또 이 라인이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나오고, 또 비전을 본 그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나오고, 이렇게 단계가 내려가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의 세 번째 가게도 같이 영어 강사를 했던 선생님에게 무언가를 계속 찾고 있었어요. 나 너무 힘든데 뭐 다른 블럭방을 해볼까 뭘 해볼까. 그래서 제가 유산화도 한번 알아봐 하면서 사업의 기회를 알렸죠. 그러면서 다이어트를 하면서 아까 다이어트 설명하셨잖아요. 탁월하거든요. 그러면서 사업적인 기회도 잡고 이 라인이 또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2명의 라인을 이렇게 후원해서 성장시키면 저희 1호점은 꽉 채우면 700만 원의 수입을 가져갈 수 있는 플랜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가게 3개로 시작했잖아요. 2명의 라인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이제 여기 했으니까 이제 3번째 라인 생각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700만 원의 통장이 입금되고 이렇게 꽉 채우게 되면 또 4호점, 5호점 이렇게 더 열심히 해봐 라면서 가게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3명의 라인을 그래서 후원하고 성장시키면 저는 이제 인맥을 다 썼단 말이죠. 그럼 이제 또 어디서 전달할까?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건 블로그였습니다. 블로그 열심히 올렸더니 우리 지금 C300, C600 다 나오잖아요. C300을 찾는 소비자가 나왔어요. 근데 그 C300을 들고 저는 찾아갔어요. 오지 말라고 안 하더라고요 또. 그래서 C300 하나 전달해 주려 갔는데 3BC를 열게 했습니다. 그래서 만나야 하시는 거예요. 만나야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블로그 라인에서 계속
사람이 나오면서 한 라인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2호점의 가게도 꽉 채웠더니 800만 원. 그래서 이렇게 세 라인을 성장했더니 기본급으로 1,500만 원의 수입을 가져갈 수 있는 그림입니다. 이게 꽉 채우면 2호점에서도 또 추가로 가게가 2개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4명의 라인을 후원하고 성장시키면 어떤 그림이 될까요? 네, 저희 이쪽 그림은 저희 가족 라인이에요. 근데 안 내려가도 이렇게 안 내려갈 수가 없어요. 저희 숙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의 4명의 라인도 이렇게 후원해서 성장시키게 된다라고 하면 저희 3호점은 900만 원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1호점, 2호점, 3호점만 꽉 채워도 월 2,400만 원의 수입을 가져갈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꽉 채웠다고 이렇게 또 추가로 가게가 2개까지 나옵니다. 추가 센터 나온 가게로 또 이렇게 나 혼자 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내 가게 옆에 붙이는 게 아니라 파트너의 밑에 내려가서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추가로 나온 가게에서도 꽉 채우게 되면 이렇게 수입은 계속, 그래서 무한 수입을 가져갈 수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한 개의 가게를 꽉 채우면 우리는 유산화에선 골드 약 700의 수입을 가져가는 골드, 2개의 가게를 꽉 채우면 루비, 3개, 저는 지금 에메랄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입을 계속적으로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는 보상 플랜인데요. 이 모든 혜택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200포인트 먹는 게 다라는 거죠. 저는 5인 가족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유산이 멀지를 먹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 어른 되니까 멀지 먹일 수, 고등학교 때부터 헬스팩을 먹였나 봐요. 200포인트가 모자라요. 근데 이게 다라는 거죠. 이 혜택을 가져갈 수 있는데. 그리고 8번째, 평생 매칭 보너스. 이 평생 매칭 보너스는 인원과 기간에 무제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평생 매칭 보너스의 위력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당신이 평생 매칭 보너스를 해야 하는 이유. 나 2라인이 안 만들어져. 한 라인 만들어. 근데 한 라인은 웬만하면 다 만들어져요. 정말 집중하시면. 그런데 이 평생 매칭 보너스 인자를 내가 쉐어러 2명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쉐어러 2명이면 4주에 평생 매칭 보너스 15%로 69,000원 가져가세요. 1년이면 얼마인 줄 아세요? 897,000원. 오, 누군가의 월급이에요. 진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그런데 그 평생 매칭 인자가 쉐어러에만 머물러 있을까요? 성장하겠죠. 그런 인자를 내가 예를 들어서 골드 평생 매칭 2명만 찾아내도 어때요? 라인이 안 내려가. 그럼 저는 매칭 2명 찾자. 막 그래요. 그러면 어때요? 2명만 찾아내도 한 달에 138만 원. 1년이면 1,794만 원이에요. 잘 키운 한 명, 한 라인 부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생 매칭 보너스라는 제도가 있고요. 그 여러 가지로 더 많은 여러 가지 수입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제가 행복해하는, 저 혼자 행복해. 애들은 아직 몰라요. 상속 얘기하면 영양제 잘 먹을게 막 이러기만 해요. 근데 내가 한 유통망을 그대로 내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라는 거죠. 그리고 여행의 기회. 네, 지금 후쿠오카 여행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저도 유산화를 하면서 결혼할 때는 신혼여행 딱 한 번 가봤어요. 근데 유산화를 진행하면서 캐시백도 많아지는데 심지어 여행도 보내줘. 너무 감사했어요. 이런 여행의 기회들이 얼마든지 직급에 상관없이 기회들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보상 플랜의 구조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회사에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본급이 많은 게 좋으세요? 보너스가 많은 게 좋으세요? 기본급 보너스? 저는 보너스가 많으면 좋았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일 못하는 사람들, 보너스 일 잘하는 사람들 줘요? 아니라는 거죠. 기본급은 그냥 나가서 일만 해도 주는 게 기본급이잖아요. 근데 유산나는 기본 후원 수당이 많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보너스들을 일을 함으로써 잘함으로써 가져갈 수 있는 챙겨갈 수 있는 보너스 거기에 상속까지 그래서 기본급이 정말 훌륭한 그런 보상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프로슈머 나는 똑똑한 이제 소비자야. 돈을 쓰면서 돈을 벌 거야. 그런데 복잡하네.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런데 회사에서 다 해줍니다. 아까 R&D 투자 비용 보셨잖아요. 이 연구 개발 다 하고 생산 뭐 다 하고 그리고 그 공유한 거를 캐시백을 저와 같은 똑똑한 소비자에게 주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해야 하는 일은 이거 마셨더니 너무 갈증이 싹 빠지네. 그리고 점점 예뻐지네. 계속 경험을 공유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100만 원 자산소득 만들기 했잖아요. 이 퓨처 빌더는 경험을 꾸준히 공유하시게 되면 돈 쓰라는 게 아니라 하시게 되면 이 자산소득을 누구나 다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유산화 수당으로 본 권리소득의 가치를 한번 제가 따져봤어요. 근데 이거 제가 지난번 사업 설명할 때 쓴 저희 딸한테 3만 원 주고 만든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때 그 KB 내 맘대로 적금 이율이 그때는 3.75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3.25%더라고요. 내려갔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걸로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적금에 1억의 원금을 넣어놨다라고 하면 1년 세후, 그러니까 월 세후 이자가 6만 1,000원, 1년 이자가 300만 원 정도. 그러면 이거 한번 유산화로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나 쉐어러야. 그러면 은행에 이 적금 9,500만 원 넣으신 거랑 똑같아요. 너무 멋지지 않나요? 이런 자산소득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골드는 무려 1억 9천. 네? 그 현금을 은행에 적금으로 넣어놨다라는 거예요. 이 돈 있으시면 넣어놓으셔도 돼요. 하지만 이게 더 빠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다이아몬드, 어마무시합니다. 우리 근데 다 다이아 갈 거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저는 되게 편견이 많았는데 사재기로부터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 사재기 되게 많이 하던데 근데 어때요? 아까 사재기를 미연에 다 방지해놨잖아요. 실적을 이월시키니 사재기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불법 이거 피라미드 특히 저 연식이 됐어요. 되게 안 그래 보이죠? 연식이 됐어요. 제 때 이런 불법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 깨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어때요? 스폰서가 아까 추가 비즈니스 센터가 파트너 밑으로 내려가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보상 플랜. 먼저 시작한 사람은 돈 버는 거 아니죠? 누구나 다 똑같이 20%의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지금 돈도 없는데 투자금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보셨잖아요. 우리가 먹는 이 모든 혜택을 가져가는 건 우리 가족 건강을 지키는 200포인트가 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 사람 잃는 거 아니야? 제가 처음에 전달했을 때 그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어때요? 함께 성장하고 그래야지 돈을 벌 수 있는 비즈니스. 나 이거 많이 들으시죠? 나 파는 거 잘 못해. 근데 어때요? 저희는 재구매율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경험과 건강과 재정적인 경험을 꾸준히 나누게 되면 이 그림을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혼자가 아닌 팀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희 팀이에요. 저 혼자 시작했는데 9년의 시간 동안 이렇게 저와 함께하는 저의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겨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최초이자 최고의 그룹인 유니스타즈 안에서 태어나 보니 금수저야. 유니스타즈 안에서 여러분들의 성장을 위해서 고민하고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저도 그 안에 있어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안에 있으면 반드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성공 시스템들이 너무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규수 원장님의 석세스코어 강의.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제 새학기 초등학교 보내잖아요. 우리 네트워크 사업이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이 처음이다. 무조건. 근데 성장하시고 계신 분들도 계속 리마인드 수업을 들어요. 저도 올 1월에 또 들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어때요? 유캠프 29일 30일
네, 유캠프 있습니다. 지금 절찬리에 티켓이 지금 팔리고 있어요. 나 신규 모시고 가야 되겠다. 빨리 하셔야 돼요. 벌써 완판 예정. 이런 시스템 1년에 6번 있는데 벌써 2번째예요. 이제 4번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3번째 유캠프는 6월이에요. 빨리 서두르셔서 신청하셔서 이 유산화의 사업적인 기회와 비전을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내 손 안의 스폰서 유맵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또 간편하게 또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 어렵지 않습니다. 사용하는 브랜드를 바꿔보세요. 체인지하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유산화로 달라진 삶. 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저희 왼쪽에 있는 그림이 저예요. 저희 시아버님이랑 찾다가 이 사진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어때요? 웬 촌년이 저러고 있네. 저기 있는 아이가 저희 아이 그 돌되기 전에 큰애. 얘가 지금 23살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된 사진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사진은 우리 다 알고 계시죠? 이길려 박사님. 이거 다 동창분들이래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네, 여자의 외모는 뭐로부터 나온다? 시간과 돈이래요. 네, 어때요? 접니다. 저는 이렇게 밝게 웃고 있는 사진이 너무 좋더라고요. 유산화를 만나 9년 동안 이렇게 활짝 웃을 수 있는 제가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말 미력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사업의 기회도 전달하고 누군가에게 교육도 하고 점점 나를 개발시키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유산화여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사람을 잃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얻는 일, 나와 함께하는 정말 멋진 사람들이 계속 내 안에 생기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네, 여행. 정말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많이 넣으려다가 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행 다니고 그냥 보여드리고 두바이예요. 두바이에서 사막에서 뛰는 거. 네, 요거는 자랑하고 싶어서 네 가서 저기 마이런 렌치 박사님 보이시죠? 저 옆에 이러고 계세요. 저예요. 너무 좋잖아요. 이런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네 이렇게 실물 영접했습니다. 심지어 내 어깨에 이렇게 올려주시기도 했어요. 네, 이렇게 제 삶이 변하고 있고 제가 유산화를 시작하면서 우리 아이의 미래 경제적인 지원을 해줄 수 없어서 깜깜했을 때 유산화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서 주도적으로 성장하고 여행도 혼자 다녀요. 막 해외 여행을 멋지게 주도적으로 잘하고 있고 어른 공경할 줄 아는 인성. 네, 공부 못하니까 인성을 막 포인트를 인성 바른 그런 아이들로 멋지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자유를 가져갈 수 있어서 저희 어머님과 함께 이렇게 여행도 다니고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아까 계속 제가 선택 얘기했잖아요. 미래의 나의 삶의 모습은 지금 내가 결정한 선택의 결과이다. 제가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단 한 가지. 제가 이렇게 잘나서도 모두 정말 누구보다 다 더 떨어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꾸준함이었습니다. 어때요?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건 그 힘이 아니라 꾸준함이라고 그러잖아요. 꾸준함으로 버티고 나아가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권리소득을 모두 다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있잖아요. 저 같은 여자도 하는데 여러분은 왜 못하시겠어요? 그 옆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다고 느낄 때 실패자가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인생에서 빠르고 늦은 때란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면 자신에게 맞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매일 온전히 집중하는 하루를 살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